안녕하세요. 수학의 정쌤,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자, 무리수와 실수 많이 들어봤지만 생소하기도 하고, 어, 항상 시작할 때, 거의 학기가 시작할 때, 학년이 시작할 때 주로 나오는데, 무엇인지 항상 나오긴 하는데 잘 모를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첫 번째 무리수. 자, 무리수는 누구냐? 자, 무리수는 말 그대로 무리수. 자, 다른 애랑 또 다른 애가 있는데 반대되는 개념. 자, 누가 있죠? 무리수에 반대되는 개념 유리수라는 애. 자, 유리수라는 애 있는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데, 자, 그러면 유리수는 무엇이고 무리수는 무엇이냐? 자, 유리수는 쉽게 얘기해서 분수의 꼴로 바꿀 수 있는 수, 즉 어떤 수든 b분의 a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그럼 얘는 1분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겠고, 0.3 얘도 10분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유리수가 될 것이고, 뭐 3분의 1 이런 거는 당연히 분수니까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인데, 자, 그러면 무리수는 누구냐? 무리수는, 자, 무리수라 함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들. 자, 그 중에서도 누구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만 무리수다. 자, 무리수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리수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무리수는 보통 소수 중에서도, 자, 소수는 크게 이렇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게 되는데, 유한소수는 끝이 있는 애들, 무한소수는 끝이 없이 계속 나아가는 애들. 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 중에서도, 자,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순환소수는 어떻다? 분수로 바꿀 수 있더라. 우리 2학년 때 배운 대로 보면 순환소수는 어떻게 된다? 분수로 바꾸어 볼 수가 있더라 라고 해서 순환소수도 유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소수는 당연히 분수의 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을 분모로 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어떻게 된다? 무리수다. 왜?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누구 있느냐? 무리수. 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근호가 있는 애들. 자, 근호, 루트가 들어있는 애들을 우리가 근호가 있으면 이런 근호가 있으면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근호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걔는 무리수일까? 자, 마이너스가 역시 붙어 있어도,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2라면 얘는 마이너스 1.414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얘도 역시 음수긴 하지만 끝에까지 쭉 가서 역시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리수에는 어떻다?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무리수에도 이런 근호가 있는 애도 이렇게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대표적인 게 누구 있느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원주율, 기호로 파이라는 애. 파이도 3.14 1592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역시 무리수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될 수 있느냐?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애라면, 자, 루트 2 1.414 뭐 이런 쭉 이런 애인데 거기에 1을 더한다고 해서 2.414 이렇게 되니까 역시 얘네도 뭐다? 무리수다. 끝이 없더라. 어떤 수가 유리수가 더해진다고 해서 무리수가 유리수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호가 있으면 다 무리수일까? 라는 게 있는데, 자, 근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무리수는 아니고 근호를 혹시라도 없앨 수 있다면, 자, 근호가 사라진다면 그럼 걔는 뭐가 될 수 있다? 유리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루트 4 같은 애들. 자, 루트 4는 그냥 2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얘는 근호가 있지만 2와 같기 때문에 얘네는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호를 없앨 수가 없으면 뭐다? 역시 그냥 무리수다라는 거, 이렇게 무리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자, 그럼 실수는 누구냐? 자, 실수를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수라는 개념을 보면, 수는 여기다가 한번 수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실수와 허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실수는 무엇이고 허수는 뭐냐? 실수,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럼 허수는 말 그대로 허구의 수가 됩니다. 실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는 다 실수입니다. 그럼 허수는 누구냐? 허수는 허구의 수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배우게 되는데, 허수는, 자, 우리 누군가를 제곱을 했을 때, 자, A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음수가 나온다. 우리 제곱했을 때 0은 나올 수가 있어도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배운 적이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양의 값이 나오는데, 허수라는 애는, 이런 허수라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제곱을 했더니 음수의 값이 나오더라.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허구의 수다라고 해서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는 실수와 허수가 있는데, 허수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 지금은 실수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는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뭐 특별하게 얘는 허수다 이런 말이 없고, 뭐 실수, 허수 이런 말이 없어도 아직은 우리가 허수라는 걸 배우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수라고 하면,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수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냥 다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를 보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했는데 우리 유리수와 무리수 다 뭐 할 수 있다? 연산이 가능하더라.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보면, 자,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자, 유리수는 어떻게 또 나뉘느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게 되는데, 자, 정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하는, 앞에 플러스 기호가 있지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플러스가 있지만 플러스를 나타내지 않고 생략하고 4,
5, 6 이렇게 쓰는 양의 정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하고, 그럼 음의 정수는 누구냐? 음의 정수는 그런 양의 정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아이들. 자, 그래서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어떤 수 앞에 양의 정수 앞에 음의 부호가 붙은 애들을 우리는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인지 음인지를 구분시켜주는 경계가 있을 텐데 그 경계 0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수는 크게 세 가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그 다음에 0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고, 자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누가 있느냐? 자 정수는 아니지만 분수의 꼴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들, 뭐 3분의 1도 가능할 테고 1.2 이런 소수도 가능할 테고, 또 우리가 앞에서 전 학년에서 배웠던 누구냐? 0.3 위에 점이 찍혀있는 순환소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왜? 분수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리수는 누구였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근호가 들어있는 것 중에 근호를 풀 수 없는 것들, 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애들. 또 대표적인 무리수에는 누가 있다? 파이, 네, 원주율 파이 이런 애들이 등등등 있다라고 이렇게 실수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루트 2는 그럼 소수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그냥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2라는 애는 어떻게 소수냐? 자, 얘는 1의 제곱보다는 크고 2의 제곱보다는 작더라. 이 루트 2의 제곱이.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루트 2는 1보다는 크고 루트 2는 작다. 누구보다? 2보다는 작은 수다. 즉 1점 뭐뭐뭐겠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2라는 애는 1.4의 제곱보다는 크고 2라는 애는 작다. 누구보다? 1.5의 제곱보다는 작다. 왜? 1.4의 제곱은 1.96이고 1.5의 제곱은 2.25니까 얘네보다 작다. 그래서 루트 2는 1.4보다는 크고 루트 2가 작다. 누구보다? 1.5보다.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루트 2라는 애는 루트 2는 1.4, 1, 4, 2, 뭐 점점점점 이렇게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다 구해도 되지만 그냥 컴퓨터로 하면 어느 정도 숫자까지 나타내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어느 정도 좋냐, 뭐 어느 정도 성능이 있냐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렇게 근호가 있는 루트 2가 몇 자릿수까지 구할 수 있냐, 또 가장 많이 사는 게 파이의 몇 자릿수까지, 소수점 몇 밑에 몇 자릿수까지 구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보통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88만 자리까지 구했다, 뭐 이런 것들로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실수. 자, 실수는 누구다?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부른다. 실제 존재하는 수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제곱근을 어림한 값. 자, 아까 좀 전에 루트 2를 어떻게 어림하는 값을 찾는지를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구해놓고 쓰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제곱근 표라는 애입니다. 자, 제곱근 표는 밑에 간단한 몇 개의 제곱근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표로 나타냈는데, 자, 얘는 어디에서부터냐? 1.00에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냈냐? 99.9까지 나타낸, 우리가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 해갖고 소수
점 아래 몇째 자리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를 제곱근 표라고 합니다. 자, 왜 1부터 99.9까지였냐? 자, 얘네가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인데, 자, 루트 100이라는 애는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다? 10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 굳이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애들 말고 루트 200 같은 애들. 자, 얘네는 왜 없냐? 그럼 얘네는 다시 써보면 루트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그럼 근호를 없애면 10 루트 2다. 루트 2가 1.414였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10해서 14.14 이렇게 굳이 다 쓰지 않아도 빼낼 수 있는 걸 빼서 10의 거듭 제곱인 애들을 빼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값을 나타내지 않고 99.9까지만 딱 나타냈습니다. 그게 바로 제곱근 표다. 자, 그럼 제곱근 표에서 제곱근을 어림한 값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우리가 누구를 해볼까? 이런 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83을 한번 해보자. 자, 루트 5.83이면 어떻게 읽느냐? 자, 제일 먼저 루트 안을 빼고 그냥 안에 것만 읽는데 5.8이 시작이다. 그러면 세로에서 찾아봤을 때 5.8인 곳에서 쭉 한번 내려가 보자.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3, 마지막에 3, 2, 3이 있는 여기 3에서부터 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곳 누가 있다? 얘더라. 그래서 우리가 루트 5.83은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보이듯이 얼마? 2.415라고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제곱근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표를 읽는 법은 뭐 앞으로 뭐 다른 거 로그표도 있고 막 나올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는 거, 표 읽는 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표를 통해서 연습을 해 두시고 나중에 또 나왔을 때 뭐 헷갈리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 보면, 자, 우리가 의문이 왜 는이냐? 얘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근사값인데, 근사값이면 우리 누구 썼었죠? 비슷할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얘는 그냥 등호일까? 자, 어린 값이지만 이 값을 나타낼 때는 그냥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등호를 사용하자라는 규칙을 정해서 그냥 등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값이다 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등호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의 대소관계.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실수와 수직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수의 대소관계는 누가 크고 작냐를 알아볼 텐데, 그걸 먼저 하기 전에 실수와 수직선. 자, 실수를 모두 다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한번 해볼 텐데, 자, 물론 우리가 유한소수, 이런 우리가 유리수 같은 경우는 쉽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뭐 0.1이면은 0에서부터 1까지를 열등분해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타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루트 2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자, 여기 보면 좌표 평면이 그래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루트 2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좌표 평면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숫자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얘 몇 개만 한번 숫자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바꿔보자. 얘네를, 자, 숫자를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것만 지우고, 여기도 숫자만 조금씩 지우고, 마이너스 쪽에도 역시 조금만 지우고. 자, 숫자만 지우고 미리 지워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크게 하려다가 작게 하려고 그냥 하려고 이렇게 바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정삼각형, 자, 요만큼을 1이라고 보자. 그럼 1, 2, 3, 두 칸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2, 3.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1에서 1까지. 자, 이런, 요렇게 하고, 요런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정사각형에서 반씩 나누는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자, 얘 안에 있는 얘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봤더니 넓이가 얼마가 될까요? 얘네 넓이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었 2니까 전체 4였는데, 자, 전체 4에서 반이니까 얘 안의 넓이는 2가 되더라.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누구의 제곱이 2인데,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2다. 그럼 얘 길이가 루트 2네. 그럼 이 루트 2를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컴퍼스를 대고 그대로 내려버리면, 자, 여기가 되더라. 이 위치가 얼마다? 요 위치가 루트 2가 되더라. 그럼 이쪽은 음의 방향이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이만큼이 루트인데 음의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2더라 라고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는 안 되냐? 다른 거는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5라는 애. 자, 루트 5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얘가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얘네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이런 한 변의 길이가 3인 이런 정사각형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잘라서, 똑같이 잘라서 역시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얘네 넓이는 얼마냐? 전체 9에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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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보면 얼마? 2 해서 안에 게 넓이가 얼마더라? 5더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는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가 5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더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 여기가 얼마다?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5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원주율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원으로 해갖고 나타내기도 하고 쭉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리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려볼 수가 있더라.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에 대응되는 점도 있다라는 거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와 수직선. 자, 실수는 모두 다 어떻다? 수직선에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 즉,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이렇게 각각 들어간다, 대응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이든 개의 값은 무조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어때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누구 있을까? 뭐 그냥 1과 2 사이 한번 볼까요? 1과 2라고 하면, 자,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하면 뭐 숫자가 몇 개 없을 것 같지만 뭐 0, 1.11, 1.12, 1.13, 1.14, 1.15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지만, 자, 이렇게도 있습니다. 1.00000000001,
1.0이 무한대까지 간 후에 1.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한대까지니까 어떻다? 셀 수가 없더라.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네,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을 계속 찍다 보면 뭐가 된다? 이렇게 직선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을 아주 작은 점들을 찍어도 뭘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실선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 저 유리수 1에서 2까지라는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을 수 있겠죠. 1.0001, 1.001, 1.0001, 1.0000001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1.01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을 테고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을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랑 루트 3이다. 그럼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루트 2에다가 0.01을 더하고 0.001을 더하고 0.0001을 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직선을 유리수만으로 또는 무리수만으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엄청 많이 확대를 하다 보면 무한히 확장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리수만으로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만들 수가 없고 수직선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실수가 다 모여서 만들어진 애다. 좌표 평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가 다 모여서 만들어진 애들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수의 대소관계. 그러면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기본적인 실수의 대소관계가 있을 텐데, 자, 기본적으로 대소관계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항상 양수는 0보다 클 테고, 양수가 0보다 클 테고, 0은 음수보다 크다라는 거. 당연한 거. 자, 그래서 양수는 음수보다 항상 크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양수는 어떨 때? 절대값이 클 때. 양수는 절대값이 클 때. 그럼 음수는 언제 크다? 절대값이 작을 때 더 큰 수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알아볼 수 있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럼 제곱근에서는 어떻게 될까? 제곱근에서는 자, 제곱근에서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한번 보자.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역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랑 루트 B랑 있었을 때 B가 더 크다. 루트 A가 더 작다. 반대로 루트 A랑 루트 B가 있었을 때 루트 B가 크다면 A, B 중에서도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자, 근호를 씌워도 변하지가 않는다. 근호를 풀어도 대소관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 그 두 수가 0보다 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자, 누구를 한번 알아볼 거냐?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두 수의 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A-B가 0보다 크면 얘는 어떤 거다? A가 B보다 큰 거다. 그냥 이 항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빼기 B가 0이라면 서로 뺀 게 0이다. 그러면 A랑 B랑 어떻다? 같은 거다.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라면 앞에 게 더 어떤 거다? a가 더 b보다 작은 수다라는 거. 이런 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을 테고. 자, 그럼 두 번째 무엇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느냐? 자, 부등식의 성질도 한번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한번 알아보면, 자, 누구 해볼까요? 1 플러스 루트 2랑 3이랑 누가 더 큰 수일까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얘네 둘이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자, 먼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한번 빼보자. 자, 빼봤더니 1 플러스 루트 2 빼기 3을 해보면, 자, 얘네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인데, 자, 요렇게 되어 있었을 때 얘네가 만약에 2가 루트 2보다 더 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어떻다? 2가 루트 2보다 더 크니까 얘네는 0보다 작더라. 그럼 얘 이항해 보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3이 1 플러스 루트 2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네. 자, 이거는 사실 앞에서 숫자 했으니까 루트 2는 1.4 얼마 얼마니까 둘이 더해봐야 2.4 얼마 얼마더라. 그럼 당연히 3이 더 크다라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방금 했는데 뭘 했죠, 제가? 1 플러스 루트 2에서 루트 2가 얼마다? 1.4라는 걸 알고 있더라. 그러면 자, 뭘 이용할 수 있냐? 근사값을 이용해서. 걔가 근사치가 얼만지를 알아서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실수 사이에서는 그럼 실수를 어떻게 찾느냐? 두 실수 사이에 있는 실수는 어떻게 찾느냐? 뭐 평균을 구해도 될 것이고, 두 실수의 차보다 작은 수를 더하거나 빼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소 관계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럴 때, 자, 루트 A랑 B랑 누가 더 크냐? 얘네는 그럼 어떻게 대소 관계를 하느냐? 둘 다 제곱을 해서, 자, 첫 번째 방법은 둘 다 제곱해서 A랑 B의 제곱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든가, 또는 얘를 근호 안에 집어넣어서 루트 A와 루트 B의 제곱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똑같은 조건에서 두고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보면, 무리수와 실수에서 무리수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실수가 누구인지, 실수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애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했던 거, 제곱근 표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제곱근을 모두 다 일일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표로 만들어 놨었구나. 자, 그 표를 어떻게 읽어볼까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었고, 자, 그 다음에 실수와 대소관계에서, 실수의 대소관계에서 루트 2 같은 애들, 무리수는 어떻게 나타내냐?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루트 2와 루트 5가 우리가 가장 흔히 나오는 애들이니까 꼭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실수와 수직선에서 모든 실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직선 상에 다 나타내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는 뭐가 있느냐? 무리수끼리만 또는 유리수끼리만으로는 수직선을 다 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실수의 대소관계에서 자, 대소관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양수가 크고 0보다 양수는 음보다 0보다 크고 음수보다 크고 이런 당연한 것도 있지만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알아봤다? 두 수를 빼보든가 또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보든가 또는 근사값을 이용해서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판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실수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